안녕하십니까? 한양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성원재입니다.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멘델 유전을 따르는 단일 유전자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 파킨슨병, 루게리병, 뇌졸중 등에서도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병을 모두 포함한 질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정상적 염기 반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성 신경근육 질환인 케네디병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염기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 주요 성분입니다.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총 4개의 염기가 특정 서열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3개의 염기 단위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러한 아미노산끼리 단백질을 합성하여 신체의 조직과 기관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 과정입니다. 일부 DNA에서는 일정 개수의 염기 서열이 반복되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하지만 염기 서열이 반복이 병적으로 증폭되면 정상보다 과도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아미노산의 생성은 특히 신경계와 근육의 손상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염기 반복 질환은 부모 중 한 명이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전달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 모두가 유전자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유전자가 전달되면서 비정상적인 염기 반복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대가 진행할수록 반복 개수가 늘고 발병 연령이 빨라지며 증상이 더 심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건강한 안드로젠 수용체 유전자의 정상적인 염기의 반복수는 12개에서 32개 정도이지만 염기 반복 질환으로 인해 케네디병이 있는 환자의 염기 반복수는 36개에서 66개 정도로서 평균적으로 47개 정도의 증폭을 보입니다. 이 유전자는 성염색체인 X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이고 여기서 이 X염색체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비정상적인 염기 반복을 가진 X염색체를 줄 때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를 제공한 어머니의 경우에는 여자 성염색체가 XX이기 때문에 한 개의 비정상적인 X가 있어도 나머지 한 개의 염색체가 정상이기 때문에 증상을 발현하지 않습니다. 즉 케네디병은 남자에게서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유전자의 결함이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릴 때부터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케네디병의 발병 나이는 연구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로 40대에 발병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 연령은 45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근력 약화입니다. 하지만 근력 약화가 발생하기 전에 손떨림, 여성형 유방, 피로, 근육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힘 빠지는 증상은 다리에서 주로 시작되나 10에서 30% 정도의 환자에게서는 구음장애, 연화장애 등이 선행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입 주위에 근육 튀는 증상과 얼굴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신경의 침범 이외에도 감각소실, 생식력 감소, 고환 위축, 발기장애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상된 유전자가 성호르몬인 안드로젠 호르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케네디병은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염기의 반복수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진단법입니다. 이외에도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 같은 신경생리 검사, 근육효소 수치를 확인하는 혈액검사 등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케네디병의 진행을 멈추거나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제 연구도 새로운 치료법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근경련이 심할 경우에 근이완제와 같은 약물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스트레칭도 증상을 미약하게나마 호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떨림이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병의 관리의 초점은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향상시키며 연화 및 호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팡이 혹은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고 호흡 기능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네디병을 진단받은 환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지게 되면 비정상적인 X염색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환자인 아버지가 Y염색체를 아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X염색체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딸의 경우에는 환자도 X염색체를 딸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X염색체가 딸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는 어머니에게서 정상적인 X염색체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증상이 보이지 않는 이른바 보인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딸이 향후에 자식을 낳게 될 때 만약 아들을 낳게 된다면 50%의 확률로 염기가 비정상적으로 증폭된 X염색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 케네디병이 있다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생소하고 희귀한 질환이지만 발병의 원인이 밝혀진 만큼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케네디병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케네디병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